안녕하세요. 종욱쌤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 한 주 더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동영상을 또 급하게 찍게 돼서, 조금 영상의 퀄리티나 내용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한 주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부터는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던 그 고전 읽기 텍스트 자료들을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문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생각 열기 지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초코맨의 사회라고 하는 뭐 짧은 글이 한 편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이 초코맨의 사회, 황정은 님이 쓰신 이 초코맨의 사회라는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최근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초코맨이 되었다. 초코맨이 되었네요. 카카오의 함량은 86% 정도로 일반적으로 도달하는 함량이 56%쯤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C의 노력이 상당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C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수한 초코맨, 그러니까 카카오 함량이 86%나 되는 아주 우수한 초코맨이 되었나 봅니다. C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식 초코맨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흔쾌히 초코맨을 고용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떠한 자격을 갖게 되나 봐요. 그런 이제 초코맨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자부심을 갖고 자기 86%니까 자부심을 갖고 초코맨 이력서를 여기저기 이제 집어넣었는데 어디에서도 흔쾌히 이제 초코맨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껏 초코가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바뀌어 치즈맨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던 것이다. 원래는 초코맨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초코맨을 좋아해서 초코맨이 된 건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초코맨보다는 치즈맨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글쎄요, 요즘은 치즈가 대세 아닌가요? 치즈가 대세랍니다. 라거나 초콜릿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먹고 나면 좀 뒷맛이 구린 점도 있고 라는 식의 노골적인 평가를 듣고 떨어질 뿐이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씨가 나를 보러 와서 말했다. 내 말은 구린 걸로 따지면 치즈가 훨씬 더하지 않느냐는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 뭐 구린내가 난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지만 치즈는 뭐 그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치즈맨이 되지 않고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C는 관련 육성 기관에 거금을 내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초코맨이 치즈맨이 되기 위한 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초코맨으로서 살아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치즈맨이 되는 학원, 그 학원에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속성으로 숙성 B 코스였다. 이른바 초코맨의 재사회화라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나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어엿한 초코맨이 되기까지도 몇 년이 걸렸는데 이제 치즈맨이 되기 위해 전혀 새로운 과정을 또 억세게 밟아야 했던 것이다. 초콜릿과 치즈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그렇죠. 아니, 초코가 뭐 발효 과정을 거치면 치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거의 뭐 분자 구조를 완전하게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걸 지금 이 초코맨이 하려고 하네요. 자, C는 1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치즈맨으로 재사회화가 되었다. 그 어려운 걸 해냈군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시대의 흐름은 다시 바뀌어서 이게 뭔가요?
복고의 바람을 타고 초코가 대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초코맨이 대세가 치즈맨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고 치즈맨이 됐는데 그래 놓고 보니 다시 이제 복고 열풍이 불면서 다시 초코가 유행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할 거냐고. C는 까망베르 계열로 훌륭하게 숙성된 얼굴을 감싸고 외쳤다. 새로운 면접관들에 따르면 초코가 집중력 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그죠. 초콜릿을 먹으면 여러분들 뭐 두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일 처리도 세련되기 때문에 업무 능률이 좋다는 것이다. 거기다 알맞게 딱딱해서 별다른 도구 없이도 깔끔하게 부러뜨릴 수 있다는 점마저 매력으로 어필되는 듯했다.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네요. 근데 이 장점은 초코맨이 초코맨이었을 때도 장점은 있었을 텐데 그 장점을 알아주지 않고 초코맨이 치즈맨으로 바뀌니까 이제서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응? C가 말했다. 나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대로 다시 흐름이 바뀌길 기다려볼까? 아니면 다시 초코맨으로? 응? 다시 초코맨이라니. 다시 한번 트레이닝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 라고 C는 거듭 묻고 있었지만 나는 나중에 원망을 들을까봐 어느 쪽으로도 대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런 시대인 것이다. 요런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한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 초코맨의 사회에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에서는 초코맨과 치즈맨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가 나오고요. 그 사회 속에서 이 초코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요즘에도 그렇죠. 뭐 시대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뭐 직업이랄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내가 좀 잘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급격하게 사회가 요구하는 뭐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뭐 역량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뭐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직에 얼마만큼 순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였다면 요새는 뭐 굉장히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뭐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서 능률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좀 능력주의나 이런 것들로 조금 변해오고 있는 뭐 그런 과정들도 이런 글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졌겠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그 전에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과를 가야 할지를 정할 때도 참 많은 고민이 되죠. 뭐 선망받는 직업이 항상 뭐 시대에 따라 변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 속도가 빨라졌죠. 뭐 요즘에 굉장히 뭐 초등학생들이나 뭐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로 돈을 번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뭐 지금 이 초코맨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지만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를 그 사람들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시대적인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무규범 상태, 뭐 아노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뭐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40년 가량은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직업이 40년을 못 가고 뭐 10년, 20년 사이에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40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20년밖에 일을 못 했는데 내 직업이 사라진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AI가 도입되면서 사라질 직업군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은행원, 뭐 세무사, 뭐 부동산 중개업자, 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는 직업들은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반면에 뭐 화가나 조각가, 뭐 디자이너, 뭐 이런 인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들은 AI로 대체되기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 사라지는 직업 말고 다시 생기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 로봇과 관련된 거, 또 뭐 신재생 에너지랄까 아니면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직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과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AI가 대체하지 못할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짧게 보고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돼 온 예술 분야에 인공지능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신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피아노를 칩니다. 이 곡 말고 800여 곡이나 더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력한 정보대로만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감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소개된 로봇과 인간의 피아노 연주. 그야말로 기계적인 로봇의 도전이었지만 음악은 곧 감성으로만 생각돼 온 전통적 시각에 돌을 던진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렉트로닉풍의 경쾌한 멜로디입니다. 작곡가는 보이드, 사람이 아닌 국내 한 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입력된 자료들의 음악적 규칙을 학습한 뒤 음계를 조합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곡을 만듭니다. 아직 편곡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게임과 광고 음악 분야를 도맡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뭐야가 아니라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멜로디가 작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미술 작품엔 인공지능이 적용됐습니다. 특정 책들을 인공지능에 주입해 학습시킨 뒤 인공지능이 이 학습을 바탕으로 상상하기 힘든 독특한 텍스트들을 만들어 전광판에 흘려보내는 식입니다. 예술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국내에선 초보 단계지만 해외에선 활발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의 작품은 벌써 29점이 판매됐고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편소설이 공상과학 SF 관련 문학상에 출품돼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까지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성과는 아직 인간의 노동력과 조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창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바둑판에다가 바둑알을 놔준 것은 사람이잖아요. 입력을 해준 것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몸과 함께 결합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동안 인간의 반복적 노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인공지능. 다음 단계가 창작을 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흑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다. 싫든 좋든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인간만의 감성과 창의성에 더 집중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인간의 창의성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이런 예술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AI가 대체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에서 대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인간다움이나 혹은 창의력, 사고하는 능력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기계나 컴퓨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또 그런 기계들에게 또 입력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AI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길러야 하는 능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식은 컴퓨터에 훨씬 많이 있죠.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궁금한 것을 거기다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울 이 고전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고전이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이란 무엇을 이겨낸 인류의 저작물이라고 써 있네요. 뭘 이겨낸 걸까요? 예, 그렇죠.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이겨낸 인류의 저작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서 존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인간이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읽어본 좋아하는 고전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전 작품을 많이 읽어보셨나요? 사실 선생님도 이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고전 작품들을 좀 읽어봤지만 실제로 많은 고전 작품들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기억나는 것들은 박지원의 산문집이라든지 아니면 마키아벨리가 쓴 최근에 읽었는데 군주론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위험한 힘을 감상하고 의견을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적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지금은 들을 수가 없군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걸 읽으면서 자신의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됐죠. 그 노숙자들, 뭐 거리의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걸 관찰하고 또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뭐 실제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에는 뭐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뭐 욕설을 한다거나 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거에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전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고전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뭐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 준다라는 것이 선생님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욕이나 거친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논리정연하고 또 이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상적인 내용, 두 번째 건데요. 같이 연결해서 했네요. 인상적인 내용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인상적이셨나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서 그 부나 빈곤의 대물림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는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문화적 자원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부와 빈곤이 대물림 되게 되는데 이런 인문학 고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변화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배움이 낳은 변화라는 영상을 한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편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 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first year, actually there was a moment that was extraordinary, and it took place in the class. And what happened is our students had behaved very well, and the class was very formal. We called each other Mr. and Miss and by our last names, and nothing bad had ever happened. And then one student stood up, and in a very loud voice, he pointed to a student across the table from him, and he said, "Define your terms." So it was a sense that when people were upset in the course, what they did is they used the famous saying of Plato, define your terms. And I had a sense then that they were becoming scholars, that it was happening. And it was very exciting for me. 이 학생은 가장 흥미로운 경우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코스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나서였어요. 그는 덩치가 아주 크고 때때로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쇼리스 씨, 저 문제가 생겼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쿠 무슨 일이지 했죠. 제 직장에 있는 한 여자 동료가 저에 대한 거짓말을 상사에게 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물었죠. 전 이미 그가 교도소에 있는 줄 알고 두려웠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들어 벽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더군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과연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문했습니다.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정치적인 인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들 한번 써보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자신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인문학 그 고전에서 읽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갈등 상황을 피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것도 과거와는 다르게 평화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해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특히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서 그 위험한 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되고 이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정말 범죄자나 불황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긍정적이고 평범한 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전을 배우는 이유고 고전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코맨의 사회라고 하는 글과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이 변화무쌍한 이 사회에서 고전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